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사업을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바꾸는 조직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 인사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전영현, 한종희, 정현호 3인 부회장 체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검증된 베테랑에게 위기 수습을 맡긴 셈입니다.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이 예년보다 빠른 인사에 나섰지만 이재용 회장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내년 2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 기조도 부회장단에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었잖아요. 이때 제시한 과제가 기술력 회복, 신사업 확보, 또 조직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도 이 각각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먼저 HBM 등 반도체 기술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평가받는 메모리 사업부, 위기의 진원지기도 한데요. 메모리 사업부는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 대표이사 직할 조직이 됐습니다. 전 부회장은 옛 삼성 종합기술원인 SAIT 원장도 겸임을 하게 됐는데 기술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전 부회장이 오롯이 맡게 된 셈입니다. 또 신사업 확보로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가 꼽힙니다. 한진만 부사장이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는 사장급 CTO 보직도 신설해서 이제 파운드리 수율을 좀 개선하는 등 신사업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조직 문화 같은 경우 과거 사과문에서 치열한 토론 문화가 삼성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신설된 품질혁신위원회가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제품군을 뛰어넘어서 전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 바로 품질혁신위원회입니다. 이런 품질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라진 토론 문화를 다시 세우고 부문별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고민했던 당초 좀 기대가 됐던 대폭 물갈이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민했던 흔적은 좀 엿보인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국 돈 버는 사업인 메모리에 좀 집중을 해서 조금 기술력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좀 회복을 시키겠다는데 네.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DS 부문이 대표이사 직할 체제가 되면서 책임 경영이 기존보다 가능해졌다, 좀 강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위기론 내 진원지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취임 후 2달 정도 지났을 때 HBM 개발팀을 신설해서 HBM 시장에서의 추격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 나온 사과문 역시 전 부회장 명의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위기론 진원지인 메모리 사업부를 좀 들어엎고 갈아엎기보다는 오히려 구원투수로 영입된 전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 신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 위기론의 배경이 기술 분야가 부각이 되기보다는 재무, 인사 같은 지원부서가 부각된 조직 문화의 결과라는 지적도 내놓는데요. 이번에 대표이사에 내정된 전영현 부회장은 메모리 부문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물이고 사장으로 승진한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D램이나 AI 부분의 역량이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장으로 승진한 김용관 사장이 DS 부문에 배치된 것도 반도체 사업에 또 힘을 싣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김 사장은 기존의 사업 지원 TF에서 반도체 지원을 담당을 했었는데 승진과 함께 이제 호적이 바뀐 거죠. 이제 사업 지원 TF에서 삼성전자 내부의 DS 부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부문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네. 이를 모두 종합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인사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기술력 강화에 힘을 실는 조치였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내년 2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시기 이후에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추가적인 조직 개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요즘 미국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번 소폭 인사로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효성 기자였습니다.